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4일 포트폴리오 정보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 30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1시에 탄핵 선고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중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가지수의 포지션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방으로 내려보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매력적인 건 좀 잡아보자. 특히 관세 정책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빈틈새, 무관세 제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제로 지역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거고, 그쪽으로 돈이 쏠릴 현상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HD 현대엘리트릭, 효성중공업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 드렸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음 주 정도면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어때요? 우리가 보고 있던 반도체 종목들 충분히 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적정한 타임에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정한 타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크로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도 머니케어 뉴스는 채널에서 대부분 그걸 커버링을 더 해드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중에서도 또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글쎄요, 어떤 분들께서는 일확천금 노리고 글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뭡니까? 재테크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승부수 띄울 땐 승부수 띄우는 것도 분명히 답이긴 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서설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저도 섭섭한 게 좀 있어서 또 저도 좀 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하는 내용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자, 오늘은 잉그로드랩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수익 정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메시지는 다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자,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익절 라인도 뭐 9,8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무조건 정리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저는 의견을 갖다 항상 드리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또 넷비셔를 작동시켜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조정 들어오고 눌리면 또 공략을 할 거예요. 코스맥스 할래요? 잉그로드랩 할래요?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묵직한 거고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스몰캡입니다. 또 코스맥스가 대주주로 있는 것이 잉그로드랩이고, 또 미국에선 선케어 제품이죠. 이거 제품 판매하려고 그러면 FDA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선크림이나 우리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선크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흑인이 하얀색 그 선크림 바르면 인디언 되지 않고요. 그죠? 인디언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흑인분들께서 선크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품질이 안 좋으니까 안 바르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백인분들도 하얗게 바르면 가끔 제가 PGA 투어 보면 거기 있는 선수들이 얼굴 하얗게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선크림 바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선수들 얼굴 보세요. 살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 근데 선크림 제품 바르고 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KLPGA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선수들 딱 얼굴 다 아주 쨍쨍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뭐 파마리소치 리쥬란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팁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땐 그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 투자할 때 좀 팁이 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 저는 20%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수익 실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물론 오늘도 상승을 할 겁니다.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어제 가격으로 생각해보면 어제 이 구간보다는 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산해봤어요. 2, 3일 골치 아프게 가느니 빨리빨리 하고 다른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회전율 올라가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어제 이거 정리를 하면서 또 수익 실현을 좀 했다고 한다 그러면 빌비라는 종목들의 비중 축소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진행을 하셔야지
없이 현금이 확보가 되는 점 꼭 잊지 마세요. 현금이 없다면 돈맥경화고요. 돈맥경화 걸리는 건 주식 투자에서는 아주 쥐약입니다. 부동산은 왜 투자하기가 힘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한번 딱 들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쭉 들어가 투자해버리면 한 10년 동안은 말입니다. 그냥 장고 때려야 되는 것들이죠. 돈을 갖다 묶어두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묶어두게 되면 단점이 또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 주식 투자는 시계열이 좀 짧으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선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대부분 뭐하다? 장기 투자할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미국 주식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미국 주식하는 분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다. 그래서 6월달 이후부터는 미국 주식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딱 하나가 있죠.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에 저는 비중을 크게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D 현대마린솔루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잘 스타트 끊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계속 드리블 해서 가는 상황이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구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볼 땐 조선업 자체가 좋습니다. 그쵸? 미국에서도 크게 방해할 만한 내용도 없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뭐, 우리겠어요? 뭐, 중국 선박 아니면 한국 선박밖에 없을 건데, 대형 같은 경우는요, 특히 뭐, LNG 같은 경우는 독보적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기자재 쪽이 상당히 괜찮겠죠. 그래서 저도 뭐 동성 화이텍이나 한국카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제가 모르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종목들 같은 상당히 높게 있고 그래서 좀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 공략 포인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엔진 쪽 좀 보고 있어요. 요거 끝나고 나면 엔진 쪽으로 좀 가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항상 뭐 넘어갈 때 이런 것들이죠. 그쪽 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형성되는데 그런데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글쎄요. 유럽에서 그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정책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구형 선박들을 갖다가 바이퓨얼로 바꿔야 되죠. 자,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디젤 엔진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입항하기 직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천연가스로다가 돌리는 거죠. 그래야지 배출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 이 부분이 상당히 크죠. 더구나 또 디젤 엔진 사용하게 되면 탄소 포집 관련된 내용들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종목도 제가 역으로서 얘기 드리면 한택도 있고 에어레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택이 최근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거 탄소가 막 배출되는 거 그거 잡아주는 장치거든요. 그걸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대마린솔루션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할 때가 왔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고민이죠. 전고점 구간이 16만원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쯤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여기서 매도 칠까? 셀을 할까? 뭐 이렇게 안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드리블 하실 분은 드리블 해서 가는 것들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윗단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왜 수익 실현을 하냐? 그럼 다른 것들이 조금 문제되는 게 있잖아. 그것도 몇 개 좀 두 개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개 정도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요 정도 구간 가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리고 다 눌렸을 때 다시 공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젤이 낫겠어요? 메디톡스가 낫겠어요? 어쨌든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메디톡스, 휴젤 뭐 이거 뭐 안 볼 수가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휴젤은 진짜 고점에 있는 것들이고 이제 거기는 또 제가 볼 때는 관세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는 이제 백투 노멀 정상으로 가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G 넥스원 제가 25만원 매수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수하셨는지 뭐 제가 이날 매수 안 하고 여기 음봉 떨어지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설명을 살살살 드렸는데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중은 30%예요. 높게 가지 않으시는 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하셔서 일단은 수준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하나 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그쪽은 너무 주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달리는 종목이 더 달릴 수도 있는데 중간에 다 올라타가지고 이거 잡고 들어가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안정적인 투자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LIG 넥스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LS 그룹하고 또 열심히 가족입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무엇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일단 방어무기. 그렇죠. 이 부분에서만큼은 LIG 넥스원은 또 나름 독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정도 수준이면 25만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30만원만 정도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수익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두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용 배터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SS 저장장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기차 부분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ESS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활용 에너지라든지 뭐 원전이든 뭐 AI 데이터 센터든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ESS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하나 더 뜨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가정용 ESS 장치도 성장을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운으로 해가지고 공동개발기금 내가지고 같이 돈을 내는 것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평단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버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드립을 해서 갈 수 있는데 50% 정도 지금 현재 비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는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가지고 또 매수해가지고 매수 평단을 낮추면 얼마나 낮추겠어요. 그래서 1,000원밖에 더 안 내려간다고 지금 비중 50% 섰거든.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24,000원, 23,000원 정도가 3,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평단 조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럴 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랠리가 하는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따라잡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가 전방업체죠.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ESS에 관련된 수주잔고 상당히 많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드입니다. 자, SKC 같은 경우 이거 아마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 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비중 잡고 갔는데 이 조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전혀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단 조절 언제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수급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약간 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양봉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노라고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런 허경환이죠. 예,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사실은 좀 더 높은 구간에서 양봉이 들어서 위로 들어오든 아래로 들어오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파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그 타임에서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것도 물량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거래량만 막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개인도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주가가 하락하는 구에서 주식을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외국인 기관이다. 개인은 추종 매매를 한다. 분위기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에 집중해서 공략을 할 때는 외국인 기관이 집중력이 높다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기관 매수를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죠. 당연히. 제도 목표가를 11만원 정도로 맞추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정도 맞추면 크게 부담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 좀 더 높은 구간에서 평단 조절하면 어떻습니까? 왜 시간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는 게 좋아? 월요일 날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다음 주 어느 순간에 하는 게 좋아?라고 생각해 보면 수급 들어올 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안 잡혀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개인들이 저점 매수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는 것들이죠. 4월 16일 날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된 우리가 세미나가 있다, 학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뉴스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월 16일 일주일 전이면 한 4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오늘 4월 4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쯤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특히 제가 볼 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럼 기관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모니터링 다 하고 있어요. 머니케어 뉴스가 좋은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다 알아서 또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개인적인 질문이나 종목에 대한 질문들은요, 가급적이시면 우리가 다 오후에 하면 되잖아. 오전에 저도 정신없어요. 영상도 찍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하루의 전략도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주 프리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퀘스천은 오후 타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가 서로 매너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막 7시 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자 보내. 그건 솔직히 말하면 노매너입니다. 아시겠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비주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니건 시그널을 좀 체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얘가 계속 이렇게 잡히네. 이건 관세하고 상관없는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그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57,200원 이 정도의 평단이 들어가 있고요. 비중 40% 정도로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중소기업의 회계관리, 재무관리, 뭐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광고 보셔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모델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뭐 정 무슨 배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성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뭐 여기 뭐 인터넷 뱅크 이건 좀 없애버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반기 쪽엔 이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래처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과 PQ 늘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확정적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실적은 올라갈 거예요. 왜? 지난해 수주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지난해 수주받아놓은 것들이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게 Q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독 베이스로 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업이익과 나오는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좋고, 한번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가 좋습니까? 예, 돈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매출 늘어나는 거래처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뭐합니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면 되는 것들에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었으나 지금부터는 그런 비용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팜. 이건 뭐 결국은 여러분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관련된 내용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몇 %라고요? 약 70에서 80%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아마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4월, 지금 원래 4월 초에는 바이오 종목들 원래 주가가 낮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말쯤 가면서 아마케 했으면서 주가가 살짝 또 반등했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주가가 또 내려가.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예. 4월 말까지 가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면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는 건데, 이게 미국하고 관련이 많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막 이런 데 내고 또 의약품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관세나 이런 것들 개별 관세 이런 거 품목을 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는데, 동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 리포트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캐나다에서 생산해가지고 원료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관세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공략하는 거 지금 저 수준에서 더 많이 내려갈 만한 구간도 저는 많지 않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뇌전증 치료제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뇌전증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중국 진출에 갔다가 나오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땐 주가는 또 그거를 뭐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뉴스가 같이 또 껴들어서 나오면 주가가 또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한 지가 한 100일 다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하나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4월 중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오면 땡큐. 그렇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번째 공략입니까?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공략인 것 같은데 네 번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주. 사실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관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찜찜하고 좀 답답해 라고 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정도 주가에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요거 갖고 정리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메디톡스 정리할 때 사실은 정리할 종목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세방전지 정리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면은 오늘 분위기 좋으면 좀 더 치고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메디톡스라든지 HD 현대마린 솔루션 정리할 때 세방전지는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비중이 많지도 않아가지고 언론은 또 가볍게 있는 것들은 정리할 때 언론은 정리해야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눌리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볼 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수준에서 제가 메디톡스 수익 실현할 예정이거든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세방전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 만약에 또 이런 거 보유하신 분들 또 궁금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퀘스천에 이렇게 Q&A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진 않습니다. 시그널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크게 장대 양봉 터질 때가 아마 원금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 얼른 해버리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HVM, 글쎄요. 저는 HVM 같은 경우는 또 이쪽 분야가 그 우주항공 분야가 좀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낮은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1단 구간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비중이 30%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단 조절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최저가 시그널은 나왔잖아. 여러분 이 52주 최저가 시그널이 무슨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직전 1년보다 이게 가격 경쟁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최저가가 찍혔어.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아래쪽에서 시그널 들어오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실전 거래에서는 매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가격 경쟁력은 직전 1년 동안 내가 제일 낮은 구간에 존재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 하나잖아요. 트럼프 타리프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유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저는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에서 시그널 들어오면 우리는 매수해서 평단 조절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대략 보면 우리가 23,850원 지금 성도 상승해서 지금 뭐 18,000원 이 정도 되면 5,000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럼 2,500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대략 21,000원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슬슬 계산해보면 이게 천천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는 원래 기본적인 트레이딩 할 때도 뭐합니까? 하방 열어두고 우리 매수하는 구간하고 똑같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 마세요. 이게 수치적으로만 보고 있고 내가 아무 짓도 못하면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잘 맞춰나가면서 하게 되면 항상 뭐합니까? 우리가 커버링 다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실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비중 100% 담아가지고 꽉 물려버렸어. 뭐 이건 실전 아니고 이건 재수, 럭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뭐 로또 합니까? 아니면 뭐 카지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으로. 아님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자, 유바이로직스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만 갈게요. 그래서 5월까지 간 후에 거기서까지 답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5월 둘째 주까지만 볼 생각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리하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내로 1년에 한 번은 보답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들고 가다가 정리하는 걸로 물량 승부하는 것들이니까 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과의 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또 해줘야 되고 평단 조절해주면 된다. 다만 현재 비중이 제가 비중으로 저 같은 경우는 6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평단 조절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분 계실 수 있어. 난 비중이 30%야. 그러면 지금 정도의 30% 정도 평단 조절 추가로 업사이드 비중 확대해주는 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생각은 좀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리바운딩 해서 올라가는 것이 그대로 화끈하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갔다 살짝 커버링처럼 올라갔다 살짝 차익 나오고 그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주가가 내려왔어요. 올라가잖아요. 다시 눌리죠. 이렇게 가는 거. 이 부분 생각해 주시는 쪽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GS 리테일은 그냥 낮은 구간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도 저 마이너스 10%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제 종목은 기다려 줍시다. 이제 벚꽃 막 피기 시작을 하니까 벚꽃이 만기하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되고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성수기는 얘는 무조건 썸머예요. 8월이에요, 8월. 그죠? 8월 15일이라니까 8월 15일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아. 그때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SK 바이오팜하고 같이 보면서 좀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저는 원금에서 이건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아놨는데 일단 뭐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최근에 보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이 뭐 애플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베트남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 관세를 갖다가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수익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인도에서 애플폰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그러면 그 지역의 공장이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다고 중국은 안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값이 올라가겠죠. 미국 내 판매량은 조금 감소할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스마트폰의 리뉴얼 또 새로운 신제품 출시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성수기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체크해 봤는데 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심하게 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뭘 주면 됩니까? 예, 시간, 타임 프리즈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나가면 다 답이 나오고요. 또 신규 공략주 또 계속 투자해 가면서 정리해 나가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또 한 번 또 재밌는 또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그런 부분을 즐겨 가시면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벚꽃 피니까 가족들하고 여행 가실 곳도 한 번 정도. 글쎄요, 뭐 양재동에 오시면 벚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분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디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내셔서 그냥 멀리 바람 쐬러 한번 갔다 오시면 됩니다. 가시면서 말싸움 문제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면서 예스와 응과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